그래서 오늘 수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그 수업을 좀 빨리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 랭체인 관련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려면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랭체인은 아주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었거든요. GPT-4 모델 불러오고 프롬프트 연결하는 그렇게 간단한 것만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 프롬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메모리라는 것도 있고 툴이라는 것도 있고 레그라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반영해서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험 일주 전에 이제 알려주기에는 조금 볼륨이 커서 그냥 간단한 개념들만 조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오늘은 강의를 좀 빨리 끝내는 거로 목표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바빠요. 다음 주에 발표 평가해야 되고 바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강의 목표는 그래서 랭체인의 구성 요소로 프롬프트가 있고요. 메모리가 있고 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전까지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는 요 세 가지를 기반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는 챗봇 개발하는 거, 챗봇 개발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챗GPT 써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말을 시키면 얘가 처음에는 기억하고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존댓말로 해줘라고 했을 때 존댓말로 하다가 어느 순간 기억 잃어버리고 존댓말 안 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뭐 반말로 하라고 했을 때 반말로 하다가 갑자기 말투를 잃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프롬프트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LLM 기반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비스에 따라서 메모리다 이런 다양한 랭체인에 이제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프롬프트가 더 오래 기억하도록 뭐 이제 만들어주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LLM을 반드시 뭐 페르소나라 그래서 페르소나 AI, 페르소나 챗봇이라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챗봇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메모리는 절대로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챗봇이 항상 뭐 아인슈타인이면 아인슈타인 뭐 이런 특정한 사람을 계속 따라하도록 만들면 그 메모리는 사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메모리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리의 종류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컴포넌트들을 배우는데 결국에는 중간고사 끝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빌딩 블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에서 그런 페르소나 챗봇 같은 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메모리에서 페르소나 챗봇 같은 걸 구현하려면은 대체 어떤 메모리를 써야 되고 툴에서 뭐 어떤 뭐 대한항공 무슨 이런 챗봇 같은 거나 아시아나 챗봇 같은 거나 이런 거 만들 때는 대체 어떤 뭐 메모리를 쓰고 어떤 툴을 써야지 사용자가 물어보는 거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거에 따라서 사용되는 메모리랑 툴이 달라진다.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결국에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면 조금 복잡하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 랭체인이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는 프롬프트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입력값 넣어서 출력값 뽑을지를 결정하는 거고 사실 LLM 성능을 결정짓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죠, 프롬프트가. 그리고 메모리는 대화 이력 관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 툴은 내부, 외부 API 전부 다 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빅스비 이런 거 불러가지고 뭐 아니면 빅스비 얘기하나 저기 아이폰의 그 친구 이름 얘기하면 뭐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 아이폰의 그 친구나 뭐 구글에 있는 G로 시작하는 그 친구나 삼성의 B로 시작하는 그 친구나 일 시키면은 그러니까 핸드폰 앱에 있는 것들 연결해가지고 막 그 알림 설정해주고 알람 설정해주고 뭐 캘린더에다가 일정 잡아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부에 있는 다른 API, 다른 앱들의 API를 가가지고 이제 뭐 처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걔네들 뭐 G로 시작하는 그 친구, 뭐 이 친구들 다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인데 걔네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외부 API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구글 캘린더에 API를 호출할 수 있고 뭐 시계 및 알람이라고 하는 앱에 무슨 API가 있어서 그걸 내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API가 있어서 그걸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날씨를 물어봤을 때 날씨를 대답할 수 있는 것도 기상청 API나 뭐 이런 웨더 뉴스 뭐 이런 API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 정보를 바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봇을 그냥 뭐 어떤 저장되어 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잔존 영혼 같은 그런
지금 실세계에 존재하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남길 게 아니라면은 이런 API를 잘 연결시켜서 필요할 때 적절한 정보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프롬프트부터 보면은 프롬프트는 무엇을 어떻게 답변할지 지시하는 입력 텍스트를 의미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프롬프트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리고 어떤 프롬프트가 어떤 프롬프트보다 더 좋다라는 거를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아주 면밀하게 막 이게 이거보다 뭐 10%, 20% 좋다 이런 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이런 프롬프트가 저런 프롬프트보다는 좋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한국어로 일단 논리의 흐름에 맞게 써놓고 영어로 한번 바꿔봐요. 그러니까 GPT 같은 거 써서 제가 해도 되지만 GPT 같은 거 써가지고 하면 빠르잖아요. 빨리 해가지고 한번 해봤을 때 그러면 이제 GPT가 쓴 거는 어,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은 용어들이 논문에서 쓰는 용어들을 안 써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 설명한다 그랬을 때 뭐 demonstrated 됐다, 뭐 이제 showed 그러니까 보여줬다,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결과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이 아니라 막 소설에나 나올 법한 표현 같은 거 쓰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를 자동으로 하는 어떤 챗봇, LLM 기반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프롬프트에 적당한 지시문을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출력할 때 뭐 답변의 톤 같은 거에서 좀 스칼라,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인 타입의 글이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뭐 이런 단어들 중에서 선택해서 결과를 설명해야 되고 뭐 이런 흐름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시를 잘 넣어줘야지 그 지시에 맞게 내가 원하는 글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제어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랭체인에서는 결국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제어하게 됩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템플릿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특정한 위치에 들어가는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Q&A를 한다고 했을 때, Q&A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체인 오브 더스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프롬프트에 뭐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 한 줄 정도의 그런 말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얘네들을 체인 오브 서치로 프롬프트를 일일이 쓰지 않아도 성능이 약간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템플릿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나라의 수도를 알아맞히는 언어 모델, 챗봇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목적이 그거라고 한다면은 템플릿은 여기에 빈칸에다가 어떤 변수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완성되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주는 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컨트리에다 원하는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프롬프트 값, 약간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변수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중복해서 쓰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런 프롬프트는 너무 간단한 프롬프트지만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 프롬프트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뭐 나중에 나올 거지만 페르소나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인물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한 신상을 써줘야 돼요. 신상 명세서처럼 써줘야 되는데, 뭐 성별, 나이, 뭐 출신지, 뭐 성격 이런 식으로 넣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어줬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갖다 쓸 거고 결국에 여기 들어갈 것들만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잔뜩 만들어내는 편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 때 우리가 이런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구조적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실행 시점에서 입력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일한 프롬프트에서 10살일 때랑 20살일 때랑 30살일 때랑 이럴 때 바꿔서 넣어줄 수 있다라는 그냥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서 바꿔주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단순하게 컨트리, 나라 하나만 받는 것 대비해서 페르소나 AI에서는 지금 여러 개를 입력으로 받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실제로도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입력이 한 개로 들어가는 것보단 여러 개를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넣어주기에도 적절합니다. 그 여러 개 중에는 메모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메모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챗GPT를 쓸 때는 나랑 그냥 대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GPT한테 들어가는 프롬프트는 얘네들이 이전의 대화 기록을 받고 있어요. 입력 값으로 이전의 대화 기록을 프롬프트에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존의 메모리를 기억하면서도 내가 지금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단순하게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 번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는 계속 변화하는 거, 대화 이력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 주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템플릿의 컨트리,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거에 어떤 거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여기 컨트리에다가 대한민국을 넣어서 프롬프트를 뽑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수는 어디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가 여기 적절한 값이 다른 값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좀 체인 오브 서치를 강조하는 어떤 프롬프트가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대화 이력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쓸 수 있고 변수 여러 개 할당할 수 있다는 거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나의 개념이 더 나와요. 파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정적인 변수 요거는 동적인 변수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 때 템플릿 자체는 컨트리 1, 2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으로 받는 것처럼 생겼지만 그거를 이 템플릿을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집어 넣을 때 내가 둘 중에 어떤 거를 입력을 동적으로 받을지 어떤 거는 그냥 고정시켜 버릴지 이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둘 다 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컨트리 2는 그냥 미국으로 고정시켜 놓고 컨트리 1만 좀 동적으로 변형될 수 있게 입력이 들어왔을 때 변경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사례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다가 input variables에 컨트리 1이랑 컨트리 2를 전부 다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출력을 뽑을 때, 프로프트를 만들 때 컨트리 1에 대해 원에다만 저기 답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컨트리 1과 2 전부에다가 답을 넣어줘야지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프롬프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언제 나오냐? 우리가 그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기존의 대화에서 나온 결과물을 받아다가 다시 넣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롬프트에 어떤 정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적인 변수를 만드는, 그러니까 기존의 프롬프트는 정적인 거랑 동적인 거랑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중에 특정 부분을 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적인 변수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사전 데이터 같은 거. 사전 데이터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검색된 데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검색된 데이터, 사전 데이터, 그러니까 딕셔너리 얘기하는 거예요. 딕셔너리, 검색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져와서 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정적으로 저렇게 돼 있을 때 동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인공지능이 뭐야라고 챗봇한테 물어보고 챗봇이 뭐라 설명해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그 인공지능이 뭐야라고 했던 거에 대한 대답에서 뭐 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능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챗봇이 내부적으로는 내가 했던 답변, 챗봇이 했던 인공지능은 뭐야라고 하는 답변을 일부 발췌해서 정적인 데다가 넣어놓고 다시 질문에다가 저기 동적으로 내가 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적으로 들어가고 기존의 프롬프트 부분은 요약되거나 어떤 축약되거나 한 형태로 정적인 형태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파셜 베리어블은 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프롬프트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고정시키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만들고 이럴 때 사용합니다. 뭐 나중에 아래쪽에서 이런 거를 사용하는 예시들을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인 결합이라고 하는 걸 한다 그랬죠. 이 체인 결합이 우리가 이 랭체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거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왜냐면은 랭체인을 잘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봐라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요거 하나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 프롬프트 안에서 막 굉장한 일을 하고 LLM 안에서 굉장한 일을 하고 뭐 다른 툴이나 메모리 안에서 이것저것 고려할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쉬운 건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체인의 형태로 각각의 모듈들 개발한 다음에 연결만 해주면은 된다라는 게 맹체인에서 강조하는 장점입니다. 이런 경우에 프롬프트가 있고 LLM이 있고 아웃풋 파서가 있으면은 프롬프트가 LLM을 거쳐서 나오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이제 LLM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문자의 형태로 나오지 않고 뭐 딕셔너리 형태로 나올 때도 있고 이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딕셔너리 형태로 나올 때도 있고 토큰화되어 있는 어떤 숫자, 그러니까 어떤 몇 번째 단어다라고 하는 숫자로 나올 때도 있고 이게 항상 문자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웃풋 파서 같은 걸로 문자로 만들어주는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연결시킨 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랭체인 구조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구조에서 프롬프트만 변경시키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봅시다. 우리가 아까 봤던 어떤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랭체인 커뮤니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랭체인 오픈 AI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LLM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LLM 모델을 불러오던 라이브러리 중에 우리는 랭체인 커뮤니티, 왜냐하면 GPT-4 올이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GPT-4 올에서 어떤 모델, 어떤 거 쓰든 상관없어요. 모델 저장돼 있는 거 쓰든 아니면 그냥 넣어주면 다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프롬프트 그리고 LLM과 아웃풋 파서를 연결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체인 인보크 해서 그 프롬프트에 비어 있는 변수에 값을 채워 넣어주면은 그 결과물이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시면은 저번 강의 한번 다시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 답변 프롬프트를 할 때 우리가 이 챗봇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Q&A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Q&A를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프롬프트에서 약간의 뭐 이런 말은 좀 그런가? 가스라이팅 같이 이렇게 너는 뭐 하는 애다라는 걸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내가 뭐 하는 애구나라는 걸 인식하거든요. 챗봇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좋은 성능의 챗봇들은 그 박사 따고서 맨날 그 프롬프트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한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노동의 결과물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잘 써가지고 얘네들이 나는 뭐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잘 구워 삶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Q&A로 학습이 되지 않은 모델을 Q&A 모델로 학습하려면은 이런 것들 넣어줍니다. 너는 AI 어시스턴트고 나는 사람이다.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라. 이런 것들을 보통 프롬프트를 앞에 달아주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퀘션에다가 빈칸을 뚫어준 거예요. 퀘션에 뭔가 들어오면은 네가 뭔가 뒤에다 답변을 달아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알려주고 넣어주는 거예요. 자, 프롬프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GPT 기반의 모델들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다음 단어 알아맞히는 걸 GPT가 하고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다음 단어 알아맞히는 거 하고 다음 단어 알아맞히기 하고 다음 단어 알아맞히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자, 여기 답변 땡땡하고 나면은 다음에 GPT가 뭘 하고 싶겠어요? 답변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답변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프롬프트에서 얘네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잘 만들어져 있는 프롬프트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퀘션을 빈칸을 뚫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물어볼 때 질문을 던질 때 얘네들한테 질문을 넣어줄 때 그 프롬프트 부분에 그 체인 인보크 할 때 저기 저 부분에다가 그냥 글씨를 쓸까요? 체인 인보크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는이 아니죠. 요 안에서 저기 퀘스천은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 어디야? 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가 자동으로 프롬프트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야라는 게 여기에 들어온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럼 답변에서 얘가 이상한 애가 아니라면은 적당하게 대답을 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질문 답변 프롬프트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이 프롬프트를 predefined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중간고사 끝나고 또 설명드리겠지만 프롬프트가 predefined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본 결과들을 허깅 페이스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서로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뭐 LLM, 그러니까 라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프롬프트로 하면은 Q&A 되게 잘한다. 이런 프롬프트로 시작하면은 Q&A 되게 못한다라는 거를 보통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LLM 기반 서비스를 만들 때는 만들어져 있는 프롬프트를 갖다가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 끝나고 나중에 실습하면서 좀 여러 개 비교하면서 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만 이해를 해봅시다. 네. 그리고 문서 기반 Q&A 프롬프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위키백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할 때 자주 쓰는,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연구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위키피디아 데이터거든요. 위키피디아 데이터가 좀 관련 없는 얘기긴 한데 그 옛날에는 비행기에서 인터넷이 아주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 저기 스타링크 뜨기 전에. 그러니까 스타링크 뜬 지금도 막 대한항공 이런 데는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논문 뽑아가시는 대학원생 친구들도 있고 이 코드를 그 코딩을 하겠다고 그때 이제 그 파이썬 다큐멘트 이런 거 뽑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다운로드 받아가는 친구도 있고 막 그런데 그중에서 한 친구는 나무위키 다운로드 받아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위키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운받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용량이 별로 안 됩니다. 1기가 뭐 몇 기가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막 영어로 돼 있는 걸 전부 다 다운로드 받는다 그래도 몇 기가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용량이 적은데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놓고 나서 프롬프트로 만들려면은 사람들이 일일이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챗봇을 학습을 시키려면 결국 프롬프트들을 만들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답변을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위키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위키데이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대략적인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열역학 이런 거 나오면은 열역학은 무슨 무슨 다 이렇게 하고 첫 문장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뭐 더 자세한 설명들 혹은 더 자세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위키백과의 이 어떤 위키백과에 있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뭐 열역학이란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컨텍스트 뭐 첫 번째 문장이나 첫 번째 문단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학습을 파인튜닝 같은 거를 시키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기반 Q&A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서로부터 파싱 해가지고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질문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연력학이라는 걸 물어봤다. 그럼 연력학에 대한 컨텍스트 위키백과에서 그냥 쭉 뽑아요.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했을 때 위키백과의 연력학 페이지에서 첫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 컨텍스트에다가 넣어주고 나서 결과에 내가 연력학이 뭔지 물어봤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연력학에 대한 컨텍스트를 입력으로 받고 답변에서 이 챗봇이 연력학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컨텍스트로 받은 거를 합쳐서 설명해 주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위키백과라고 하는 갖고 있는 문서가 어느 정도는 믿을만 하잖아요. 정신 나가게 막 이상한 건 아니니까 보통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지식으로부터 이제 답변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얘가 내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까지도 포함돼서 결과물이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그런 문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변을 달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레그나 이런 것들, 레그라고 하는 거 배울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봤을 때 답변해 주는 그런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챗봇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뭔가 질문했을 때 컨텍스트에 내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연력학이란 이렇게 했을 때 이 연력학을 내가 갖고 있는 사전에서 찾아서 연력학에 대한 첫 번째 문단을 넣어요.
연력학이란이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연력학에 대한 첫 번째 문단을 검색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연력학은 이런 거야. 그러면은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식으로 얘네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하면은 성능이 많이 올라가겠죠. 완전 환각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게 레그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문서 기반 Q&A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문서에 기반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퀘스천에 어떤 거 들어가고 컨텍스트에 어떤 거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결과가 좀 더 객관적일지 아니면은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올지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페르소나, 그러니까 역할을 지정해주는 그런 것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이렇게 역할 지정하는 걸 할 때도 우리가 너는 10년 차 영어 선생님이야 이런 문장을 넣어주는 거를 조금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영어 선생님 한 명이랑 계속 대화하도록 만들어주면은 뭐 상관없는데 여러 페르소나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 개 그 프롬프트 템플릿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인스트럭션 하는 지시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람이 써야 돼요. 우리가 그 자동으로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상황이나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성별, 뭐 나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스테이터스화 할 수 있는 뭐 게임처럼 스테이터스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입력으로 받을 수 있고 지시문은 결국 사람이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지시문을 자동으로 쓰도록 그러니까 챗봇 이용해서 자동으로 쓰도록 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전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자동으로 써주는 그 LLM을 썼을 때도 성능이 오히려 더 좋다. 사람이 쓴 지시문보다 오히려 더 좋다. 이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이 LLM을 영어 공부하는 데 쓰고 싶다. 영어 공부하는 데 쓰고 싶으면은 내가 뭘 물어봤을 때 영어로 대답해 주는 그런 사람을 그런 챗봇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회화, 한글 해석 같은 거에 답변을 달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답변의 스타일, 역할, 포맷을 지정하는 지시문을 잘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구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프롬프트는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잘 써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를 잘 써주는 거고, 그 프롬프트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으면 만드는 거고, 프롬프트 하나로만 안 되면은 뭐 입력값이 하나인 프롬프트로 안 되면은 입력값을 여러 개로 만들어야 되고,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체인을 체인이랑 연결하는 걸 통해서 한 프롬프트에서 나온 결과 값을 가지고 다른 프롬프트에서 입력 값을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작동하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LLM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출력 형식 지정 프롬프트도 있습니다. 이 가끔 챗봇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나는 그냥 파이썬 코드를 원했는데 혹은 나는 그냥 텍스트로 원했는데 갑자기 막 저기 어떤 텍스트 상자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복사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코드가 이상한 걸로 나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이슨 파일 갑자기 뭐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 저희 데이터 정리되고 나는 테이블 원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형식을 지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얘네들이 학습을 할 때는 챗봇이 학습을 할 때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해줘,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해줘, 저렇게 정리해줘 한 거에 따라서 정리를 해놨었는데 우리가 그 출력 형식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어, 그 LLM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죠.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챗봇을 예를 들어서 챗봇으로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에 대한 뭐 결과 같은 거, 이 사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연구에서 저희 연구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어, 그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은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상담을 하면은 그 결과를 그 기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록을 할 때 무슨
10점, 뭐 9점, 8점 막 이렇게 매기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 어떤 현상이 있었다, 어떤 그 경험을 얘기했다 이런 것들을 적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챗봇을 가지고 구현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하는 연구실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거를 잘 기록해둬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 결과를 그냥 채팅의 형태로 저장해두면 안 되고 그거를 잘 요약해서 어떤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뭐 제이슨 파일로 저장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출력 형식을 지정해주지 않으면은 이 상담의 결과가 제대로 파일로 저장이 안 되고요. 제대로 파일로 저장이 되어야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추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연구에서는 CBT라 그래서 무슨 인지 행동 치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 이렇게 하는 행동치료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약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챗봇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한 거를 파일로 만들고 그 파일이 이제 적절한 행동 그 치료 방법을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입력을 넣었을 때 항상 동일한 제이슨 파일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게 보장되지 않으면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그 웹페이지를 만들어도 똑같잖아요. 웹페이지 만들었을 때 이 버튼 눌렀을 때 항상 쿼리가 이렇게 온다라는 보장이 있어야지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LLM도 똑같아요. LLM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심하죠. 그 HTML 파일에서 뭐 이제 혹은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 같은 거 만드는 경우에는 이 버튼 누르면은 어떤 쿼리가 온다라고 우리가 딱 정해놓잖아요. 근데 L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버튼 누르면 이 문장을 치면은 딱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예요. 뭐 컵케이크 레시피 얘기하고 막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건 저 도와줄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헛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출력을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OT 유도하는 거 단계별로 생각하고 뭐 최종 답을 제시하세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고 어,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뭐 매직 센텐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저기 뭐야 그 챗봇 처음 나왔을 때 무슨 캡차 풀어주고 이런 거 해가지고 탈옥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거 써가지고 막 그 저기 로봇 하는 거 로봇인지 뭐 사람인지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캡차 그런 거 풀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막혔었죠. 나중에 막혔다가 뭐 네, 뭐 저기 할머니의 무슨 유품이라는 그 탈옥 방법이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합성을 좀 개떡같이 해서 막 이렇게 캡차를 할머니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런 무슨 목걸이 안에다가 캡차를 넣으면은 할머니의 뭐 유언이야 유품이야 하면서 하면은 공감하면서 막 잘 풀어주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탈옥 방법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프롬프트예요. 그러니까 좀 파워풀한 프롬프트가 몇 개 있습니다. 체인 오브 토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롬프트로 정해져 있고 뭐 그 다양한 탈옥 방법이 있어요. 탈옥을 위한 프롬프트들 공유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막 예,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막 이제 심지어는 저기 챗봇, 그러니까 LLM, 그러니까 뭐야, 챗G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한데 챗GPT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대로 공개를 안 하니까 서버에 있는 뭐 코드 이런 거 제대로 공개 안 하니까 그런 거 탈옥하는 거가 초기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챗GPT한테 해가지고 너 지금 SSH로 너 127.0.0.1, 그러니까 자기 IP로 들어가가지고 열려있는 포트 다 대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열려있는 포트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들어가서 해킹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그런 단계별 추론하는 이런 프롬프트처럼 진짜 한 줄만으로 굉장히 많은 게 변경됩니다. 그런 것들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멀티턴 대화 프롬프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는 사실 다 멀티턴입니다. 멀티턴이라는 거는 멀티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턴제 게임 이런 거 있죠? 뭐 이제 카드 게임 이런 거 했을 때 내가 내 턴이다 해서 내가 하고 그다음 사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턴 얘기했을 때 멀티턴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 질문하면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챗GPT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어떤 문장 하나로 그러니까 질문 시작하면은 그 워크스페이스가 하나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금 딱 대화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고 설명해 주거든요. 그게 이제 멀티턴 대화 방식으로 프롬프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의 히스토리를 넣고요. 내가 뭔가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히스토리에다가 어떤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중요해지게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뭐 요약 프롬프트도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넘어갈게요. 근데 이런 프롬프트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결국에는 써보시면은 이 멀티턴 프롬프트의 요 친구가 굉장히 잘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우리가 싱글턴으로만 물어봤을 때는 성능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멀티턴 이용해가지고 계속 파고 물어보면은 좀 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 프롬프트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싱글턴 가지고 프롬프트 하나 고쳐가지고 하는 것들은 조금 별로다. 단발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기존 내용, 대화 내용을 기억한 상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능 향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기억에 의존하면은 그 환각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챗봇의 기억이 아니라 외부 기억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와 툴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챗봇 서비스를 더 좋게 고도화할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대화 내용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싶은데 챗봇이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얘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에 심취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환각 형상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헛소리 했는데 내가 그거 아니라고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아 자꾸 해도 얘네가 메모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했던 말이 그러니까 헛소리 했던 게 계속 들어오니까 그 헛소리가 맞다고 계속 생각하고 환각 현상이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API 이용해서 적절한 그러니까 구글 검색을 파싱해가지고 뭐 가지고 온다거나 혹은 위키백과에서 찾아서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적절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잘 담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메모리와 툴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히스토리라고 하는 걸로 좀 그 예약되어 있는 변수를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퀘스천에다가 내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히스토리에 적절하게 메모리에 있는 것 중에 최신 메모리 값을 가지고 와서 대화 맥락에 반영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를 봅시다. 메모리가 사실 오늘 강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프롬프트는 저번 시간에도 봤고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챗GPT 같은 거 써보셨으면 대충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메모리는 처음 보는 거일 수 있으니까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메모리가 뭐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 대화 상태 기억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 기억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개의 메모리로 나눠집니다. LLM이 무상태, 스테이트레스라고 하는 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 여러분들이 저 처음 봤을 때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한두 번 해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 같다니 뭔가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어떤 저에 대한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상태가 생긴 거죠. 원래는 저희가 무슨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에 대한 선입견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그랬을 텐데 뭐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출석하고 튀어도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들고 안 나와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 상태가 보통은 LLM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LLM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단어 알아맞히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존의 컨텍스트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반영하냐? 메모리를 통해서 반영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멀티턴 질이 개인화, 대화형 이런 걸 하려면은 기존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종류 이름을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문제로 낸다고 하더라도 얘가 뭐 어떤 거다라고 설명은 해줄 거예요. 얘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같은 거를 물어보겠죠. 음,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버퍼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이 버퍼 메모리는 가장 단순한 메모리 구조예요. 그냥 이제 기존의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냥 네, 피포 방식이라고 하죠. first in, first out으로 그냥 들어간 것대로 들어간 거 오래된 거 나가고 들어온 거 들어오고 오래된 거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록이 길어지면은 얘네들이 까먹어요. 그 챗봇이 까먹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 버퍼 메모리로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 네, 네, 이제 이 맥락이 길어지게 되면은 기존의 그 토큰 한 개를 초과하게 되면은 지워버리겠단 말이에요. 약간 저기 뒤에 있는 것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을 잃어버리는 단점은 있지만 구현이 쉽습니다. 그냥
얘네가 했던 말들 그대로 기록에다가 쭉쭉쭉쭉 써주면 되거든요. 페이지 넘겨가지고 또 쭉쭉쭉 쓰고 페이지 넘겨서 쭉쭉쭉 쓰고 이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 그리고 맥락을 완전히 보존한다는 거는 그냥 다른 거 보면 아는데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 기록을. 대화 기록을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맥락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진짜 전부 다 저장해요. 전부 다 저장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공지능이 뭐야라고 했는데 챗GPT가 막 고봉밥으로 이렇게 쌓아준단 말이에요. 잔뜩 길게 해가지고 저한테 줘요. 이거가 다음 메모리에 그대로 들어가면은 기존 메모리에 있던 것들이 그만큼 날아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A4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답변해 줬으면은 그게 메모리에 들어가면은 기존의 메모리에 있던 것 중에 A4 3페이지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얘가 기억하고 있던 것 중에서 3페이지 정도가 날아가니까 그만큼 빨리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답변을 주는 만큼 잊어버리는 단점이 있는 게 버퍼 메모리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뭐 지금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거 구현하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되고 버퍼 윈도우 메모리 이런 거 보시면은 그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왜 전부 다 기록하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건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퍼 윈도우 메모리는 최근 N개, 그러니까 만들 때 우리가 몇 개 데이터, 몇 개의 대화를 저장할지를 정해서 넣어주는 녀석이고요. 최근에 N개 데이터만 저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최신 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얘도 오래된 정보는 잊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토큰 버퍼 메모리 이런 것들인데 얘는 토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서머리 메모리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자, 너무 빨리 넘어갔으니까 다시 봅시다. 자, 버퍼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온 거 전부 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에다가 나온 거 전부 다 때려 넣어주는 거고 이 버퍼 윈도우 메모리는 n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대화 개수를 넣어주는 거고 토큰 버퍼 메모리는 문장 전체를 그냥 다 넣는 게 아니라 토큰 수준에서 너무 길어지면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다가 중간에 잘릴 수도 있겠죠. 저희 메모리가 꽉 차면 첫 번째 응답이 중간까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메모리에서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잘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뭐 대화 n개로 넣든 토큰 단위로 넣든 대화 전체를 그냥 때려 박든 다 비슷비슷한데 이 서머리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GPT나 이런 챗봇, 상용 챗봇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요거를 씁니다. 서머리 메모리,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저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버퍼 메모리에서 맥락, 맥락을 유지한다는 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서머리를 하는데 이 서머리 누가 하겠어요? 챗봇이에요. 그러니까 뭐 라마를 쓰면 라마가 하고요. GPT를 쓰면 GPT가 하고 이 요약하는 것도 결국 얘네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약을 이상하게 하면은 정보가 많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정보가 날아간다는 거는 맥락이 날아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화 내용들을 전부 다 저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챗GPT 같은 것도 대화를 길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전부 다 저장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 맥락을 이제 유지하려면은 그러니까 저 그 메모리를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요약해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요약해서 넣다 보니까 맥락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그 레포트 같은 거 써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엄청 길게 막 말해요. 엄청 길게 말하는 거를 다시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은 점점 멍청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긴 거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얘가 내가 레포트 써줘 이런 주제로 써줘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저장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요약해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요약해서 가지고 갔는데 내가 특정한 문장을 얘기하면서 뭐 이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줘라고 해도 얘가 기억하고 있는 건 요약된 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어떤 인스트럭션 있잖아요. 뭐 이거 그게 아니라 말투를 이렇게 해줘. 뭐 이런 것들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계속 바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PT를 쓸 때 너무 긴 거를 시키면 안 되고 좀 짧게 이렇게 해야지 좋습니다. 서머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가 말을 길게 하면 지가 까먹어요. 요약해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면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긴 대화를 맥락을 압축해 유지하기 때문에 맥락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계속 길게 대화하다 보면은 점점 날아가고 내가 그 긴 문장을 얘네가 내보냈을 때 특정한 문장을 꼭 집어서 내가 이거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이해 못해요. 얘는 기억하고 있는 거는 요약된 것밖에 없으니까 네, 요약도 지가하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일들이 꽤 흔하게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좀 차이점.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이 토큰 버퍼 메모리랑 뭐 버퍼 윈도우 메모리랑 그냥 버퍼 메모리는 비슷비슷해요. 그냥 순서대로 넣는 거, 뭐 윈도우 개수만큼만 넣는 거, 토큰 단위로 잘라서 넣는 거 이거 차이인데 이 서머리 메모리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서머리 메모리는 선언할 때 보시면은 LLM을 넣어줍니다. 네, LLM을 넣어줘야지만 해요. 요약하는 데 쓰는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요약할 때 쓸 LLM을 넣어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통 넣어주고요. 다른 녀석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요약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어떤 LLM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면은 그냥 보통 자기 자신을 넣어주도록 만들어주고 예, 요약 성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요약 성능이 모자라면은 여기서도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엔티티 메모리 여기서부터는 조금 신기한 것들인데 엔티티 메모리랑 그래프가 있거든요. 벡터 스토어 메모리 이렇게 있는데 예, 이거 두 개 중에 엔티티 메모리는 조금 특정한 때만 쓰여요. 챗봇에 쓰이진 않고요, 보통. 챗봇은 아니고, 특정 서비스 구현할 때, 필요 정보를 파싱해서 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에 달려있는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화에 대응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엔티티, 뭐 예를 들면은 장소 같은 것들, 특정한 주소 값들, 어떤 가게 카테고리 이런 것들, 뭐 주유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카테고리별로 정보들이 저장돼 있고 거기에 접근을 명확하게 해주도록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하도록 사람이랑 대화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딱 장소라고 하는 정보에 딱 맞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을 할 때도 여태까지 이 사람이 뭐 어떤 어디에 접근하겠다,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장을 할 때, 네, 그 어떤 곳에 가고 싶어 했다, 여태까지 어디에 갔었다, 뭐 이 정도 시간대에는 어디에 갔었다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화 전체를 저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내가 제가 보통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쯤에 이제 학교에 오는 차를 운전을 시작해요. 그러면 8시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내비게이션이 이 정도 시간대면은 뭐 이제 회사로 가겠다, 학교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특정 서비스를 구현할 때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할 때 필요 정보만 딱 뽑아서 파싱해서 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에 쓰이고 근데 이거 역시도 LLM을 사용합니다. 왜? 엔티티를 추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하면서 LLM에서 저번 시간에 보니까 뭐 7시쯤에 일어나서 8시쯤에는 내비게이션 앱을 키더라. 내비게이션 앱을 8시쯤 키니까 그때 되면은 한 30분 뒤에는 당국대학교에 있으니까 당국대학교로 가도록 추천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LLM은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말로 대답을 하지만 그 대답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8시 단국대학교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만 뽑아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엔티티 같은 경우, 엔티티 메모리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 엔티티 메모리가 LLM 성능을 디펜던트하게 그런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엔티티 값들에 대해서 잘 추출할 수 있는 그런 LLM을 써야 됩니다. 마지막 메모리는 벡터 스토어 리트리브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이상하면은 잘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기억을 다 하시진 못해도 좀 기억해놔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레그라고 하는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쓰여요. 메모리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거의 항상 좀 중요한 녀석으로 자주 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벡터로 저장하는 녀석이에요. 아, 뭔 말이지? 자, 대화 내용을 벡터로 저장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 그 요거 강의 초반부에서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지, 언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지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다. 토큰으로 만든다 그랬죠? 토큰으로 만든다는 거는 뭐 강아지에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부여하고 고양이에
뭐 1이라는 숫자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뭐 단어별로 어떤 그 숫자로 치환시키는 거를 토크나이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걸 할 때 0,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숫자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떤 벡터로 만들어준다라는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죠? 엠베딩 벡터라고 하는 단어들을 정확히는 토큰들이죠. 토큰들을 임베딩 벡터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임베딩 벡터를 만든 그 벡터랑 여기서 얘기하는 벡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동일한 의미예요. 우리가 그 대화 내용이 나오면은 그 대화 내용 역시도 어떤 벡터의 형태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단어를 벡터로 만들었던 거랑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를 벡터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 어떤 장점이 있었어요? 장점? 잘 기억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장점이 뭐였냐면은 유사한 단어가 유사한 벡터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0이랑 1이랑 2랑 이런 식으로 토큰의 값, ID 값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0과 1의 유사도랑 1과 2의 유사도가 뭔 차이가 있나?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순서대로 숫자 매겼을 뿐이잖아요. 근데 벡터로 만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 2D 벡터, 그러니까 2차원 공간 XY 좌표계에 있는 벡터를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아저씨, 뭐 형 이런 식으로 비슷한 개념들이 비슷한 벡터 공간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단어들이 유사한 공간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내용을 벡터로 저장하면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대화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랑 뭐 저랑 다른 교수님이 대화할 때 했던 내용이랑 아니다. 절로 갑시다. 여러분과 친구가 이렇게 대화할 때 하는 대화의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벡터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유사한 친구,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친구, 굳이 안 쓸게요. 네, 고등학교 친구, 뭐 중학교 친구,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대부분 비슷한 벡터로 가는데 교수님이랑 대화하면 갑자기 대화가 저리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벡터의 형태로 대화 양상의 유사도 같은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의 유사도를 평가했던 것처럼 대화 양상의 유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벡터 스토어 리트리브 메모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의 형태로 저장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나 그 메모리에서 지금 대화랑 유사한 대화를 찾아야겠다. 라고 했을 때 대화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벡터만 가지고 비슷한지 아닌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대화 전체를 얘기하면은 뭐 너무 길잖아요. 대화 전체를 하면은 막 너무 긴데 벡터의 형태로 그러니까 잘 축약이 돼야겠죠, 물론. 잘 축약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벡터의 유사도만 가지고도 유사한 대화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쓰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용량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장기 기억이 가능해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서머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머리가 원래 그 챗GPT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서머리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요약하는 거예요. 요약을 해가지고 프롬프트로 넣어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요약을 할 때 벡터의 형태로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어의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뭐 어떤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백과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데 그거를 뭐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몇 개, 몇째 뭐 세 줄 요약, 다섯 줄 요약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벡터로 요약하는 방식, 자연어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벡터의 형태로 요약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게 요약을 하고 나면 당연히 용량을 줄일 수 있는데 심지어 이제 벡터 사이즈로 작게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벡터로 만들면 이제 문장 전체를 질의응답한 문장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만드니까 굉장히 용량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장기 기억할 수 있다. 메모리가 작으니까 여러 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의미 기반 검색, 비슷한 대화를 찾는 데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는 게 벡터 스토어 리트리브 메모리라는 겁니다. 네. 그
수학적인 근거를 조금만 얘기하면은 벡터 스토어는 대량의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저장하는 거고 유사한 벡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벡터 스토어 혹은 벡터 DB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DB 분야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요 벡터 DB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끼리 이제 과제 제안서 같은 거 쓰면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핫한 키워드 막 얘기해야 되는데 메모리,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는 벡터 DB가 항상 큰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벡터 형태로 저장하는 게 왜 유사한 형태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냐? 그냥 벡터 형태면은 물리적으로 유사한 벡터들이 보이는 거. 근데 우리가 컴퓨터 내에서 이런 식으로 벡터가 저렇게 나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벡터는 그냥 숫자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검색할 수 있냐?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내적이 있어요. 내적을 통해 가지고 유사한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잘 기억 안 나면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기억을 하시면은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벡터의 유사도 측정할 때 내적을 통해서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정 방법을 코사인 시뮬러리티라고 하는데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이제 두 벡터를 내적만 하면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곱셈이죠. 곱하고 더하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유사도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벡터 형식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 저 문장 엄청 긴 거 두 개를 그냥 벡터로 만들고 벡터 두 개 곱셈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유사도를 검증하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벡터 형태를 만드는 DB들이 많이 유명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아주 쉬운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아이디어들도 이런 그 유사도, 벡터의 유사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유사한 것들이 같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벡터 형태로 비슷한 것들 같이 있는 거 빨리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세 개 묶어서 보시면 되고 얘랑 얘 두 개 묶어도 되고 얘 혼자 따로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요거 하나, 둘, 셋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얘네 둘 사이의 유사성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것들을 나중에 2학기를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실습하면서 적절한 메모리, 적절한 프롬프트, 적절한 툴들 뽑아다가 만드는 것들 실습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의 한계점과 주의점, 토큰의 한계, 요약 품질, 정보 손실 가능성이 있는 메모리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머리 같은 경우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요약하는 중에서 정보 손실 잃었다 한다. 즉 맥락 잊는다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한번 보시고요.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한다. 메모리 어떻게 넣어주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 네. 그래서 로컬 결합할 수 있고 그렇게 되고 툴 설명하면 되거든요. 페이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쉬지 말고 바로 합시다. 바로 하고 한 20분 내로 끝냅시다. 자, 툴은 그냥 외부 API 호출하는 데 쓰이는 녀석이에요. 다양한 툴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랭체인에 구현되어 있는 내부 툴이 있고요. 혹은 내가 만든 함수를 외부 API처럼 불러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서버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 함수, API, DB, 검색 이런 것들 내재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는 위키피디아나 뭐 구글 검색하는 것들, 계산기 같은 거. 왜냐면은 챗봇이 숫자 계산에 되게 약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챗봇 그 맨 처음 나오고 나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1 더하기 1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습을 막 시켜도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단어 알아맞히기니까 막 이상하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숫자 카운트하는 거. 뭐 바구니에다가 사과 10개 넣고 3개 뺐더니 바구니 몇 개 남았냐 이런 거 못해요. 뺄셈 같은 거 문제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계산기 같은 게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졌습니다. 어이가 없죠? 뭐 이제 근데 우리가 챗봇 입장에서 LLM 입장에서 이런 툴을 안 쓰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막 파라미터가 몇 천억 개가 필요해요. 몇 천억 개면은 GPU로 막 이천 몇 기가바이트니까 4090, 5090 이걸로 치면은 10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GPU가 100개가 있어야지만 상용 GPU가 100개가 있어야지만 1 더하기 1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내장 툴을 이용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은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가 특정한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불러서 쓸 수도 있고 외부 DB에 연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나오는 챗봇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게 막 그 진짜 챗GPT 같은 챗봇 말고 그 삼성 카드 뭐 무슨 신한 카드 이런 데뭐 불러가지고 챗봇에다 뭐 물어보면은 답변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부 DB에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챗봇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툴을 알려면은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툴은 우리가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LLM 체인에다가 넣어주면 되고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지가 알아서 그 툴을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친구예요. 체인은 우리가 LLM 그 프롬프트하고 LLM하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 파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툴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LLM 아웃풋이 나오면 툴을 한번 거쳐서 아웃풋 파서로 가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체인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고 에이전트는 네, 이거는 그래서 순서대로 체인에 정의된 대로 이제 실행시켜라. LLM 나오면은 LLM 끝난 다음에 LLM 아웃풋 나온 거 가지고 프롬프트 저기 툴에다가 넣어가지고 실행해라. 작용하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체인 방식이고 에이전트 방식은 지가 알아서 필요할 때 부른다가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LLM 모델이 뭐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계산기 불러가지고 계산기에서 덧셈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하는 게 에이전트 방식의 접근 방법입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 뭐 영어로 에이전트, 에이전시 이런 거가 행동하는 주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자세한 코드로 쓰는 방법은 굳이 그 기억하진 맙시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 배우면 충분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여러분들을 다 랭체인 전문가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체인 방식은 결국 정리된 대로 툴을 순서대로 호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에서 뭔가 검색하게 만들고 요약하게 만들고 번역하게 만드는 거를 순서대로 하고 싶으면은 번역을 LLM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구글 트랜스레이터 API에다가 그냥 아예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고품질을 위해서. 이제 번역 같은 거는 뭐 구글, 검색은 뭐 빙,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빙에다가 API 연결해서 쓰고 이제 번역은 구글한테 시키고 뭐 이거는 아쉬우니까 클로버한테 시킬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에다가 맡겨가지고 가져와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장으로 존재하는 툴들 중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배워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위키피디아 API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어요. 랭체인에서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에다가 뭐 몇 가지 파라미터 뭐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 이용해서 API에다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자세하게는 나중에 직접 다룰 때 보고요. 지금은 툴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다만 봅시다. 뭐 유튜브 서치도 있습니다. 유튜브 서치 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랭체인 커뮤니티 툴스에 그 필요한 툴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쓰는 툴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제대로 저기 넣어주기만 하면은 결과값들이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자 정의 함수로 우리가 어떤 함수 만들어서 이거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툴을 되게 잘 쓰면은 그 LLM 모델이 굉장히 성능이 별로여도 성능이 아주 뛰어난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치 결과가 검색 결과에다 포함되는 이런 질문 답변하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주면은 툴을 거쳐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을 잘 정제해가지고 질문으로 넣어주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LLM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예 모른다고 해도 난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하고 있어도 이 서치 리저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 잘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뭐 어, 그, 예를 들면은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내부 데이터베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특정 도메인 있잖아요. 뭐 저 최근에 같이 회의한 친구는 저건데 그 보안 관련된 연구하는 친구인데 보안에 대한 데이터 뭐 에러 코드 이런 것들은
그 일반인들이나 LLM 챗봇이나 이런 것들이 알기 어려워요. 되게 전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기서 내부 DB에서 자세한 설명들을 넣어주도록 만들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만들면은 성능이 또 더 나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아는 내용들에 대해서 입력해주고 거기서 해석해가지고 네가 답변해라라고 넣어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내 내부 DB에 접근할 때, 외부 DB에 접근할 때, 검색할 때, 이럴 때 다 툴을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프롬프트는 되게 수동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툴이나 메모리 같은 걸 쓰면은 능동적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 네. 그러면은 에이전트 방식. 얘가 지가 뭐 알아서 뭐 필요할 때 그냥 나 계산기 쓸래. 딱 가져와서 쓰도록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인드 툴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바인드 툴스 방식은 LLM이 지원을 해야 돼요. LLM이 툴 바인딩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뭐 계산기를 한 번도 안 써본 애한테 계산기 던져주면 그냥 그게 뭐 벽돌이지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툴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프롬프트 내에서. 그래서 LLM 바인드 툴스에서 get weather라고 하는 이제 날씨 알려주는 날씨 API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LLM이 이 날씨를 내가 원할 때마다 불러낼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LLM 위툴에다가 서울의 날씨 알려줘 하면은 얘가 알아서 뭐 기상청 데이터든지 어딘가 API에 접근해가지고 정답을 받아오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만약에 여기 get weather라고 하는 거에 제대로 뭐 기상청 API가 작동을 안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랭체인에서 만들어 놓은 그 날씨 정보 가지고 오는 API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함수 정의해서 넣어줘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툴 사용의 핵심 원리는 이제 입력의 맥락에 따라서 툴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에이전시 방식, 에이전트 방식의 핵심 장점인데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방식을 다 설명하는 이유가 두 방식을 섞어서 써야 돼요. 어차피. 왜냐면은 어, 항상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과는 그래요. LLM이 결국에는 내가 이거 쓸래라고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계산기를 썼으면 좋겠는데 계산기를 안 쓰고 결과물 내보내가지고 막 간단한 산수 틀리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여부를 결국 LLM이 판단하니까 LLM이 멍청하면은 툴도 안 써요. 그래서 답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에이전트 방식이 좋은 게 아니라 에이전트 방식뿐만 아니라 요 체인 방식도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들어오면은 시킨 대로 해라라고 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툴 사용의 장점과 한계 보면은 뭐 환각 형상을 그릴 수 있는 실제 데이터 접근 가능하다는 거 아까도 설명드렸죠. 내부 DB나 외부 검색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외부 API 사용하면 비용 많이 들고 이제 툴 사용의 논리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LLM이 부르잖아요. 툴 사용한다. 뭐 이제 나는 계산기를 썼으면 좋겠는데 계산기를 안 쓴다거나 계산기를 안 썼으면 좋겠는데 계산기를 써가지고 느리게 걸린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LM 자체 성능에 좀 많이 의존적이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코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요약하면은 메모리랑 툴을 설명을 했고 자세하게 구현하는 거는 일부러 설명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한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메모리나 특정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툴 이런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위주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답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는 거는 실습을 할 때 직접 어떤 주제 토픽에 대해서 할 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들, 메모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각각의 메모리라는 게 대체 어떤 장단이 있는지 툴이라고 하는 것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장단이 있는지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그 실습을 좀 많이 덜어내고 해서 수업이 빨리 끝났고요. 네, 중간고사 보느라 힘드시죠?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수업 시간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추적 체크 안 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나머지는 가서 공부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하십시오. 고맙습니다.